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을 꼽아본다면 네. 일단 하나님 사랑, 네, 그리고 이웃 사랑, 네. 또 하나를 꼽아본다면 나라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을 참전해 주신 그 순국 소년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그 노고와 섬김과 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지금 휴전 중인 거잖아요. 네. 너무 평안하게 지내서 그냥 지내다가 가끔 네. 깜빡 놀랄 때가 있는데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이번 달에는 참전 그리스도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남북의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6.25 참전 그리스도인을 만나다 첫 번째 시간은 이분이 17살 때 참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린 나이인데 6.25로 가족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후에는 재무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이용만 장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1950년)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실로 재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이용만 장로. 미군의 폭격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17살 어린 나이에 참전했던 이야기와 목숨을 잃을 뻔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눠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이북에서 넘어온 거는 만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인봉 목사님하고 윤선 집사님이 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6.25 전쟁이 지금 70주년이라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옛날 얘기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침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서 한국에서 남쪽에서 쳐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북쪽에서 남침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북에 있으면서 남침 준비 현장에 그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내가 강원도 평강에서 태어났는데 평강 고급중학교라는 걸 여기라면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쟁 준비를 위해서 역에 가면은 역에 플랫폼이 있는데 이 기차로 나가서 탱크나 트럭이 와가지고서 그냥 못 내리잖아요. 그래 밑에 플랫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동원돼서 흙을 쌌어요. 그래서 나도 동원돼서 그걸 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평강역에서부터 38선까지 큰 탱크가 이렇게 그 교차할 수 있게끔 넓은 신장로를 만드는 공사에 전 국민이 동원됐는데 우리 집에서 아버님이 동원돼서 일했을 때 내가 방학 때 또 가서 교대해서 거기 도로 확장 작업에 신설 작업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김하에 넘어와서도 김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부전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전철이 있는데 그 전철로 군수물자들을 실어나려고 군인들을 실어나려고 매일 그 실어나는 게 전쟁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집 앞으로는 탱크 트럭이 막 지나가고 심지어 학생들도 통학을 저 안 해도 괜찮은 쪽으로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 준비를 했고 또 평강에도 남쪽에 최남단 비행장 건설하는데 인부들이 우리 집에 와서 평강 우리 집에 와서 뭐 14명이 계속해서 와서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침 준비가 아주 참 아주 일찌감치부터 서두를 때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장로님의
그 인생 삶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6.25 전쟁으로 사실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장로님도 그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요. 네. 아까 17살 말씀 모셨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군들이 9.28 수복해가지고서 저 평양 두만강까지 쭉 털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 네네. 국군들이 대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있던 인민군 패전병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망갔군요. 네, 예. 그런데 국군 점령이 돼 있을 때 치안이 안 되니까 치안대를 만들고 치안대 밑에 학도대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도대를 만들어 가졌을 때 그날 마침 또 금성 쪽에 학도대 활동으로 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이 들러서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엄마 오늘 우리 저 금성 쪽에 가요. 그러니까 그래 배고프겠구나 그러면서 앉으라 그래서 붓도막에 앉아서 네. 그 콩가루 묻던 찹쌀떡 3개를 구워 주셨어. 네. 그래 그거를 먹고 저녁에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 떠났는데 그게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음식이고 마지막 인사가 되고 70년이 됐어요. 벌써 70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왔을 때 김하 시내는 이미 패잔병이 덮쳐가지고서 시내에 무슨 인민군 점령체에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서 못 들어가고 자다가 할 수 없이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 리다가 그 얘기를 해서 포천까지 산능선을 걸어서 왔어요. 네. 포천 산능선 가서 오니까 포천 중학교짜리 들어가는데 거기 피난민 수용소야. 우리 그 군 사람들이 다 가 있는. 네. 거기서 피난민 수용소 생활을 45일간을 했어요. 한 방에 교실 하나에 한 200명씩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중공군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야 돼. 서울 가서 잠깐 갔다 온다고. 네.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 가서 잠깐을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청량리 사범학교에 또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남쪽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창경원 옆에 비원에 왔는데 네. 비원에 서울에서 떠나는 제2군병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이 쫙들 있어요. 거기 틈에 끼어서 같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1950년 12월 18일이에요. 네네. 그래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피난시킨 게 17일부터이기 때문에 17부대, 18부대. 나는 18부대, 3대대, 9중대, 3소대 소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거기서 여기서 구령 붙일 수 있는 손들라고 해서 손들었더니 나오라고 그래서 구령 붙여보라. 나 구령 잘 붙여요. 목청이 좋으셨구나. 아니 그래 저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맨날 제식 훈련을 해서 네네. 그랬더니 너 나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대장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평을 거쳐서 문경 세제를 넘어서 대구 밑에 경산까지 걸어갔어요. 많이 걸어가셨네요. 경산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에 그게 13일간 걸렸어요. 하루에 100리 내지 120리 걸어서 신체 검사를 할 때 만 18세 이상이 신체 검사 대상인데 나는 아니잖아요. 17. 그래서 신체 검사 안 하고서 그냥 신체가 헌 사람 대아리가 섰어요. 이렇게 키가 좀 크니까 뭐냐 그래서 갑종합격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 해가지고서 대구에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훈련소에 들어서 입대한 것이 1950년 12월 30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으로 하면은 그 17살이지만은 가니까 뭐 콩나물국도 주고 뭐 알라미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담요도 주고. 네. 그런데 모든 소지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럴 적에 어머니가 양털 3달을 떠준 게 있어요. 네. 좋다. 우리 양을 많이 길렀어요, 집에서. 우리 양 한 110마리 길렀는데. 그래서 양털 3달을 떠주셨는데 그게 한 3개월 동안 세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또 뺀제제 하겠죠. 미군들이 DDT를 뿌려서 허에 그리고 목욕 한 번 안 하고 뭐 세탁 한 번 하고 그거가 벗어서 다 그걸 압수당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머니 선물인데. 저 훈련을 마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충대련에 생겼다가 보충대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자, 재학자, 중대 또 손들려고 그래. 또 손들었더니 거기서 거기서 일개 중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미 2사단은 38년대에 락레인저 컴퍼니라고 유격 중대를 편성을 하는데 거기 대원으로 들어가서 일선으로 간 거예요. 네. 난 가족 얘기를 할 때가 아주 제일 싫어요. 사실은 그러시겠죠. 제일 네. 싫은데 네. 근데 가족 소식들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침에 어머니한테 들려서 나 이제 저녁에 온다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난 나올 때 피난민 수용소에 우리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쌈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포기를 하고 거기 있었는데 전쟁 들어간 다음에 전쟁 중에 좀 휴가를 받아가지고서 잠시 휴가를 받아가지고서 찾아다니면서 사방에 피난민들이 있는 찾아다녔는데 뭐 수원 다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 우리 앞집에 살던 옹기장사 하던 아줌마를 만나는데 네. 그 아줌마가 우리 아버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 말씀이
피난을 못 나온 거는 어머님이 승만이, 내 이름이 승만이에요 원래. 이승만인데 이북에서 이승만 기고 타도 소리가 들기서 임시로 이용만이로 바꿨는데 남쪽에 넘어왔을 때 이승만 박사가 살아계셔서 그냥 이용만이로 지금까지 굳었어요. 그랬는데 승만이가 북쪽으로 갔는데 걔를 두두고 우리가 어떻게 피난 갈 수 있느냐고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아이고. 절대 난 못 간다. 그래서 가지 못 가고 방공호에 있었어요. 방공호에 있다가서 노력동원을 나오니까 아버지가 저 나가고 우리 형은 저 추가령 지구대 소위 수의사인데 군인 끌려갈까 봐 집에다 두두고 산에 가서 이 굴 뚫는 판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군 폭격기들이 그냥 수십 대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용단 폭격으로 쫙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그 방공호 있는 데로 다 폭격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내려보셨대요. 내려보니까 방공호가 없어졌대. 그래서 괜히 가지고 찾으니까 어머니 시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참 있다 동생 시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형이 없어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다음에 또 형 나오고 아이고. 참변을 당했어요. 네. 그게 그 가족 소식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요. 6.25를 통해서 그 풍비박산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전쟁이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전투를 겪으셨겠지만 특별히 또 1951년에 춘천에서 있었던 그 가리산 전투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다고요. 그게요. 네. 뭐 그동안에 훈련소 마치고 여러 가지 그 전투 경험이 있고 내 경기관총 사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그 마지막 그 전투가 돼버린 게 거기서 총에 맞았잖아요. 근데 그 가리산이라고 그러는 데가 춘천 옆에 있어요. 춘천에 가리산인데 그게 51년이죠. 51년 5월 11일이에요. 네네. 5월 11일 아침에 그냥 이 완전 무장하고 빨리 집합하라고 그래서 제가 애모왕총 실탄을 위해서 300발을 몸에다 이렇게 칭칭 감고 그러고서 그냥 확 뛰어나가서 내가 좀 뒤에서도 괜찮은데 소대장 바로 뒤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뇌리에 번쩍 떠오른 게 내 그 형이 승현이 형이 아까 와 있다 그랬어. 승현이 형이 만약에 인문군에 끌려와서 나한테 총을 겨누면은 내가 이걸 쏴야 되나 안 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아, 친형님이 그럼요. 인민군이 되셨다고. 아니 만약에 아, 끌려왔으면 내가 그걸 쏴야 되냐 안 쏴야 되냐. 네네네네. 동생은 군인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네. 가능성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저 이문 거기서 금방 떠나서 우리 발자국 소리 듣고서 막 도망갔어요. 담배 공쳐서 연기가 나고 옷도리를 벗어서 여기다 걸어놨는데 그것도 못 입고 그냥 도망가서 능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오는 걸 보고서 이제 사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한 시간 이상 저 총을 쏘니까 이 총 나무 뚜껑이 연기가 나잖아요. 타서 총열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연기가 나게 앞이 안 보이니까 쉬는 동안에 적군이 나와서 바라락 쏘니 여기서 먼지가 바라락 나서 좀 한 1m 미끄러 내려왔다가 연기가 멎어서 또 올라와가지고 또 쐈어요. 또 그걸 반복을 하다가 또 연기가 나서 쉬는 사이에 바라락 한 바람에 이렇게 된 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쪽 어깨를 맞았잖아요.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그때 두 발을 맞아서 하나는 여기 맞고 하나는 척추에 맞았는데 두 발을 굴러다가서 불에 타다 남은 등거지에 걸렸어요.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거기 절벽이 돼가지고 새카만 들에 아마 100m 더 되네. 거기 이제 헬리콥터도 주스로 못 오게 돼 있더라고. 네. 거기 걸려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총에 맞으면 우리 죽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죽을 때는 이렇게 아프구나. 우선은 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버님 얼굴, 어머님 그 눈물을 흘리던 얼굴, 아버지 그 심스러운 얼굴이 눈에 떠올라요. 네. 그 이종국이라고 하는 전우 하나가 뛰어와가지고 욕만이 총 맞았다고 그래서 칼로 다 여길 째고 압박대를 감는데 또 바락 쏘냐 걔는 놓고 도망갔고 나는 죽었으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뭐 죽었는데 뭐가 웃어요? 그래서 서서 나는 죽었으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근데 저기 바락 여기서 거기에 불타다 남은 산이 돼서 풀밭이 아니고 그냥 저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소대장이 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서 총 맞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서가지고 뭐라고 그냥 뛰어와가서 팔을 딱 낳고 제가 바위 뒤에 숨겨져서 살았어요. 그 내려오는데 우리가 일개 소대 병력에서 이 들껴서 사람이 4명 병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고문관이 있었는데 미군 장교가 고문관이 제뜨기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쪽 적군들은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저 미군들을 4명을 동원해서 미군들이 나를 들고 내려왔어요. 네.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물도 먹여주고 또 페니신 주사도 놔주고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저희 우선 야전병원으로 저 집차가 대기했다 가서 예. 가지고 야간병이 천막천원 강가에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저희 이 수술하고 총알을 뭐 두 알 다 빼고. 하나는 못 뺐어요. 어머. 내 생각에 엑스레이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발견을 못할 리가 없는데 이 척추에 붙은 거는 신경에 붙어 까딱 잘못 수술하면은 하반신이 마비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어깨 거만 뺐어요. 어깨 이쪽으로 빼고 그리고 이게 어깨가 내가 지금 낮아요. 내가 이게 양복 맞추려면 한 3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기 예. 그 이 팔도 길어요 이게. 거기서 한 닷새 있다가 비행기로 후송을 해서 부산 15육군 병원에 갔어요. 근데 15육군 병원에 그것이 저희 들어간 입원한 날이 5월 16일이야. 네. 5.16 바로 그날이야.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입원 있다가서 그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원어대라는 데 가가지고서 거기서 저희 제대했어요. 네. 병에 제대해서 그게 그 간략한 그 전투 그 병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와, 정말 예. 파란만장한 전쟁의 시기에 중심에 서 계셨는데 그 생명을 구해준 전후 아까 얘기했던 손을 잡아서 바위 뒤에 숨겨준 그거를요. 만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나를 바위 뒤에 숨겨준 분이 소대장인데 소대장, 예. 그 소대장은 내가 공직구마다 신한은행장 할 때 네. 와서 이제 은행 고맙다고 또 집을 좀 줘서 팔겠다고 돈을 좀 빌려들어서 5억을 그때 빌려드리고 내 직원들로 그랬어요. 못 갚으면 내가 아파질 테니까 빌려드리라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구나.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돌아가시다 그래서 그 아들도 좀 만나고 뭐 그 얘기가 좀 긴데 그건 그렇게 하고요. 네. 나를 또 이제 들깨수로 들고 내려온 그 미군 병사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이 6.25 60주년이거든요. 네. 그때 찾아서 한국에 초대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좀 보여주고 좀 예. 전국 투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백방으로 연락을 했어요. 네, 미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뭐 청와대도 연락하고 외무부 연락이 다 안 돼요. 네. 그러다 마침 그 당시 팔군사령관이 조셉 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골프를 치다가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자료를 줬어요. 며칠 날 몇 시 어디서 나를 들고 내려온 사람들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그걸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 이사단 재향군인의 회보에 한 페이지다 내가 기사를 실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다만 회답이 온 게 뭐냐. 내가 총 맞은 지 3일 후에 5월 14일이지. 네. 5월 14일에 미 이사단이 인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매복하고 있는 중공군의 아주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대요. 많이 죽었대요. 사단장도 포위당하고. 그다음 그 중에 너를 구해준 사람도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포함된 것 같다. 그런 아이고. 회답밖에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8군 사병들이라도 좀 부르자. 그래서 사병들을 30명을 불고기집에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그걸 알고서 그럼 나도 가겠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군인들 훈련 기간이니까 좀 연말로 바꿔달라. 그래서 2014년하고 15년 이틀에 가서 땡스기빙 디너 with 에이스 아미 해가지고 8군과 같이 하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한꺼번에 150명씩 불렀어요. 그래 뭐 장교도 부르고 사병도 부르고 뭐 해가지고서 150명씩 불러서 그분들 감사 행사를 했습니다. 은혜 추천 감사를 예. 하신 거네요. 예. 네네네. 장로님 뭐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많이 내겠어요. 네, 넘기신 건데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한 행운이라고 글쎄요.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네. 않아 있어서 네. 장로님의 저는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남들은 참 행운이라고 그러는데 행운이 한두 번이지. 네. 나는 죽을 겁이 예를 들어서요. 총에 맞을 때 두 알이 다 아주 급소를 피했어. 하나는 여기에 5cm만 내렸으면 여기 맞을 게 촉추에 맞았고, 하나는 한 15cm만 여기도 심장에 맞을 게 여기 맞고, 그다음에 굴러다가 어떻게 나무에 걸려요. 네. 그 반에 반 바꾸면 굴러서도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건데 예. 나무에 걸려요. 그리고 또 총이 막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데 서 있는데 소대장이 안 왔으면 나 그냥 맞아 벌집 수준 것처럼 됐죠. 또 한 번은요. 같은 천막에 있던 전우가 거의 이비군은 이인영 천막이에요. 네. 그 전에 있던 한 친구는 나한테 밤낮 기도를 해준 친구고 또 한 친구는 1m 거리에서 소련군한테 노획해온 권총을 가지고 얼굴에 대고서 총을 이렇게 쏘는 거야 할 때 본인은 단창을 뺐는데 이 안에 실탄이 남아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얼굴에 기분 나쁘니까 비켜 하는 동안에 방아쇠를 댕겼어요. 그러니까
들어놓 있는데 1m 요 정도 거리에서 얼굴에 대고 쐈으니까 이건 어머머. 명중 자기는 장난삼아 모르고 장난삼아 쐈는데 세상에. 이게 방아쇠를 당기니 총구가 삐뚤어져가서 여기 떨어졌더라고요. 들어놓고 담요가 세상에. 탔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대고 쐈어요. 얼굴에 대고. 그런 고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전부 그 행운이라고만 돌려요. 나는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기에 첫 번째 나하고 같이 있던 그 천막에 있던 친구가 회원동 2가 40번지에 있는 이현상이라고 하는 전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거기 들어갈 때 군대 입대할 때 성경책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기도 때 항상 이 이용만 전우도 전쟁 끝나면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살기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난 그래서 우리 그 후에 다 알았지만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3절부터 5절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중풍 환자를 친구 4명이 들고 네. 예수님 계신데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셨다.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나한테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심어줬고 그리고 내가 살아난 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오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네. 합니다. 그건 행운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예.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예, 어쨌든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사실 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죠? 예,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쉽게 아는 인맥도 없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나오시게 됐는지 이것도 정말 대학 궁금해지네요. 얘기를 하면요 아버님이요 네네. 우리 그 사명 중에서 나를 특히 더 사랑하셨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 이북에서 또 그 일 보면서도 또 학교 또 최우동생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얘들을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걸 때문에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께 좀 보답을 하는 길은 여기 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길인데 네. 대전 피난 시절에 그 어떤 친구가 호익대학을 다니더라고요. 네. 나는 서울에 무슨 학교가 있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북에서는 네, 네. 서울대학도 모르고 뭐 연세대학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4강모 쓰고 그 배치 단 것만 부러워서 야, 그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냐. 그 친구가 의논을 했더니 대전에 피난 나온 학교가 성균관대학하고 홍익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학이 더 낫대. 그다음에 충남대학이 그해 문을 여는데 충남대학은 가지 말래. 여기 서울 안 간대. 그런 정보를 알려줘서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시험을 쳤어요. 네. 시험을 쳤는데 이북에서 배운 실력 가지고 수학은 뭐 그런 대로 하는데 근데 시험을 쳤는데 그때도 그래도 5대1이야. 난 이북에서 공과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균관대에 공과대학이 없더라고. 그래 보니까 화학과가 있어요. 그래도 20개 통은 화학과를 쳐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부산에 가야 되는데 본교에. 근데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차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간 화물열차 빈 칸에 그냥 타고서 갔어요. 나 등록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저기 가서 등록해. 저 돈 없는데요. 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병사고 사령부에서 총 맞고 명예제대 한 사람, 명예제대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비를 감면해 주는 게 신문이 나서 그걸 병사고 사령부 증명을 맡아가지고 갔어요. 병사님들 이거 학비 면제 하지 않았냐고 50%만 내래. 10%도 없는데 어떻게 50%를 내요? 없다고 그래. 없으면 안 된대. 근데 그때 돈 안 낸서 등록 안 낸 사람들 위해서 돈들을 이만큼 신문에 싸가지고 줄을 서 있더라고. 아니, 저 사람들 주라고. 그러고서 이 부산역으로 나왔어요. 부산역으로 나와서 또 대전으로 올라가는 화물차를 그냥 뭐 탔는데 곡간차 거기 깜깜한데 거기 가만히를 2장 깔고 들어놓아서 내가 참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네. 눈물이 나죠. 얼마나 울지 그래서 울고 그리고 대전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내가 다른보다 그래서 3년이 늦었어요. 또 동기생들보다 뭐 학교 가면 또 등록금 없고 등록금 벌어놓으면 학교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와서도 뭐 여기저기 그저 등록금도 안 내고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하다면 서울대학교도 다니고 다 다니면서 많이 공부는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도강을 하신 거예요? 도강이지. 나쁘게 말하면 도강인데 나는 뭐 청강이라고 하시겠죠. 청강은 돈 내야 청강이니. 뭐 그런 일을 했어요. 네네. 고려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참 남 대신 저희 숙직 서주면은 그 낮에 놀잖아요. 낮에 또 학교 가고 가정교사도 하고 나 또 우표장사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그렇게 해서 다니신 고려대학, 거예요. 예, 예, 네, 예. 네, 네. 어쨌든 뭐 돈도 버시면서 공부도 하고 주경야독 하신 거죠. 네. 그 장로님 저 군대 전쟁통에 그 기도해 주시는 친구분들이 계셨는데 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그 후에 하셨나요? 친구는요 몰랐고 그 친구 내가 참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심어준 거는 그 친구인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가 나하고 그 이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같이 다니다가 피난 나왔는데 네. 을지로에 동강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길 다녀요. 네. 그래 그 친구를 데리고 놀러 나가려고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면 그 어머니가 개를 붙들면서 동시에 나도 꼭 붙들어서 하여튼 일주일에 뭐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거기 저 교회에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부대표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다른 길로 빠지지가 않았죠. 빠지지 않게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날 붙들어 주시고 아내도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어떤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친구의 딸이에요. 친구한테 나 지나가는 말로 나가서 피아니스트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말이야. 아, 내 동생이 한다 그래서 그 동생 그 소개받아가지고 피아니스트 하다가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거기서 구해서 동학교에서. 아, 네. 그 공직생활 시작하셔가지고 또 재무장관까지 역임하셨잖아요. 네. 정말 실형 소년이 구하로 혈혈 단신 내려오셔가지고 장관까지 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공직 생활도요.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웃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하여튼 시간 내에 맞춰서 100% 다 해냈고 거기서 공직 생활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으로 하여튼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그거를 난 젊은 사람들에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아침 7시 이후에 출근해 본 적도 없고 밤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도 없고 주말에도 교회 갔다 또 오후에 또 사무실 가서 일하고 남보다 좀 열심히 더 했어요. 그냥 웃분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항상 쓰게 돼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가장 아주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요셉 생각도 좀 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요 어려운 과정을 고난을 겪는 사람들 보면 그 연단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니까 너무 괴로움 말고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시대를 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픔이나 그런 참상들을 사실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쨌든 전쟁을 겪은 선배로서 조언이나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오늘이 지금 6.25 작년 70주년이기 때문에 6.25 때 관련된 사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욱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에요. 나 예전에도 전쟁 기념관에 가서 보고 미군들 참 사상자 명단 쫙 보고 우리 국군 사상자 명단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유엔 16개 유엔국에서 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맞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을 지키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와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은의 빚을 갚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나라가 참 아주 성장했고 발전했고 강대국이 되도록 했고 평화를 계속 유지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전부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니다면 그분들이 와서 그저 목숨 바쳐 희생한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뭐 부흥하더라도 국방이 약하면은 매사가 허사다. 국방이 튼튼해야지 된다 하는 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참 좀 더 굳건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당시 내가 신문에 쓴 건 우리가
방위성금이라는 게 옛날에 없어졌어요. 방위성금이라는 건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무슨 큰 회사만 내는 게 아니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국방에 대한 그런 관심과 소위고 애국심을 갖기 위해서 내는 것 때문에 방위성금 제도를 부활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의 방위의식을 국토방위의식을 좀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거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네. 이제 이 국토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는 강력한 정신이 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정신 강화를 위한 말이죠. 그냥 이제 이 학교 교육도 그렇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걸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네. 실탄 2발을 맞고도 살 수 있었던 건 매일 밤 막사에 울려 퍼지던 전우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홀로 남한에 내려와 의지할 것 하나 없던 내게 주님은 친히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 오늘에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 또 그 정황들, 삶의 현장들, 전쟁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서도 짙어져가는 그 가족들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많이 지금 네. 느껴집니다. 네. 장로님께서 써놓으신 부모님에 대한 편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를 제가 좀 네. 네. 읽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네. 부모님께 요즘 들어 혼자 서재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신호를 보내올 때면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곤 합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한국 전쟁 중 우연히 떠나온 길이 그 길 따라 이어진 제 삶의 유랑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의 순간과 세월의 강을 건너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 삶을 가로질러 흔들림 없이 지탱해준 힘과 판단의 근거는 2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아들인 저에 대한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였고요. 비록 전쟁 중 헤어졌지만 저는 언제일지 모를 재해를 기약하면서 매 순간 결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가다듬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동남과 그 이후에도 시련을 겪고 사선에 섰을 때마다 저를 지켜주셨고 때로는 채찍과 인내와 제기의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제 삶의 모든 과정에 묵묵히 동행하면서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귀한 아내 주경순에게 감사하며 이봉준 아버님과 전영준 어머님께 올리는 글을 마칩니다. 욕만 올림. 대신 읽어드렸는데요. 읽는 제 마음이 다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한테도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10년이면 가겠지, 20년이면 가겠지, 30년이 가겠지, 50년에는 갈 수 있겠지 가서 그래 내 여기다 좀 묘도 만들어 놓고 가묘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비석도 만들어 놓고 좀 모시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70년 되고 다 아주 허무해졌잖아요. 네.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쟁 때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암만 생각해보면 내가 자신이 살아있는 게 참 이상해요. 보통 뭐 천우신조라고 그러는데 천우신조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이 행운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건데 그저 하나님밖에 살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직에 있을 때도요. 뭐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뭐 능력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직을 저 아주 제일 빠르게 저 승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이게 처음에 된 걸로 알고서 좀 저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네. 나중에 그건 아주 저 완전히 저희 착각이고 내가 살아오는 갈피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 챙겨주셔서 좀 교만하다고 생길 때는 생각하실 때는 채찍을 가하고서 또 재기할 수 있는 또 힘과 용기와 지혜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이걸 참고 넘길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셨다고는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도 너무 많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회와 또 앞으로의 바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까지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아니 마음에 저희 목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더욱더 제가 감사드려야죠. 그걸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장로님의 말씀처럼 장로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갈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평화로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역사의 증인으로 지금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또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